자, 이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304쪽 한번 봐요. 이 틀 한번 제시했으니까 한번 여기에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304쪽 용어의 정의를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우선 도시개발 구역 나오죠. 자, 도시개발 구역이란 네모였고 도시개발 사업에 밑줄 그어요. 자,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인데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정비사업으로 고치면 어떡할까? 틀리죠? 도시개발 구역이라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야, 정비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이다. 자, 도시개발 사업 한번 봐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네모 한번 엮어놓고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의 밑줄 그어요. 이거 하나가 키워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해요. 구역 안에서. 이걸 갖다가 도시개발 구역을 뭘로 바꾸면 틀리냐면 도시지역으로 바꾸면 틀려요. 이렇게 구역이 이런데 판교, 신도시, 동탄, 이기, 신도시, 시골에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 기능. 이런 기능은 여러 가지 복합 기능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에 밑줄 그어놓고 시가지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건 아무튼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구역은 도시개발 구역,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 자, 오른쪽 봐요. 305쪽. 개발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죠? 개발계획. 자, 잠깐만요. 이거예요, 지금 이거. 개발계획 이거요. 이게 먼저 수립되고 구역 지정하는 이런 틀로 가는 거야. 나중에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 그건 이순환에서 들어가. 나중에 예외적인 부분들이. 원칙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고요. 자, 305쪽을 보면 수립, 개발계획 해가지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제1절 개발계획이라는 말이 네모 한번 딱 엮어놓습니다. 따라서요.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줄임말.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줄임말. 자, 수립 원칙 이렇게 나오죠? 원칙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원칙에 동그라미 치고 자, 지정권자는 이렇게 됩니다. 지정권자는 밑줄 한번 그어야죠. 지정권자. 자, 개발계획 누가 수립한다? 지정권자. 이렇게 구역 지정하는 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 자, 도시개발 사업계획 밑줄 그어놓고 이걸 가로 열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개발계획 네모 딱 엮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봐봐. 잠깐만. 이 개발계획 누가 수립해요?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니까. 그렇지, 지정권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냥 지정권자. 아직 지정권자는 누군지 지금 몰라. 그냥 지정권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개발계획 누가 수립한다 그래? 옳지. 그래서 구역 지정하는 거야.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권자와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동일하다면 맞는 말이네. 그죠? 자, 됐고. 그 정도만.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순환에서 들어갈 거예요. 자, 놓아두고 306쪽을 갑니다. 306쪽. 306쪽 봤어요? 자, 동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일단 동의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이라는 말에 네모 딱 엮어요. 환지 방식이라는 말에 네모 엮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수립 밑줄 긋고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두 줄 그어요. 토지면적이 3분의 2 이상 밑줄 두 줄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와의 동그라미 칩니다. 와의 동그라미 딱 치고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밑줄 두 줄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까지. 받아야 한다까지. 잠깐만요. 별표 딱 치고 별표 한번 딱 쳐요. 별표 쳤어요? 네. 자,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체킹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건 이순환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해시키려고 제가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법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틀이 잡혀야 돼요. 요 그림의 틀.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잡아야 되냐면 분수를 잡아야 돼요. 분수가 이게 5가지 분수가 나옵니다. 이 분수가 뭐하고 막 내용이 왔다 갔다 하냐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이 분수하고 왔다 갔다 해요. 상당히 분수가 없어.
안 할 거예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제 별로 이제 호응도 못 얻고 별로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거 봐요. 그래서 이 분수가 5번 나오는데 이 분수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 일순환에서는. 이해는 뭐 할 것도 없어. 처음 하는데 무슨 이해야. 이순환부터 이해를 하자고. 분수가 나오는데 분수가 잘 보세요. 제한이라는 말이 나와.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3분의 2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제한 이 말이 나오면 3분의 2. 그 다음에 환조 용량이 이렇게 나와. 환조 용량이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환조 용량이다 제가 이렇게 잡아갈 건데 환조 용량 하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끝난다고. 환조 가장조도 아니고 뭐 단조도 아니고 장조도 아니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도 아니고 시조도 아닌 노래도 있어요. 그런 노래를 환조라 그래. 그 환조는 앞에 네 마디가 이게 3분의 2박자로 시작해서 2분의 1박자로 끝나. 뒤에 네 마디가. 진짜요? 제가 지어냈으니까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환조가 어디 있대요? 이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환조 용량 이게 이제 3분의 2박자 제가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갈 거야 제가. 자 그래서 환조 용량 이렇게 들어갈 건데 환조로 노래하면은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하니까 용량되고 돌려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개발 계획 환지 방식으로. 요때 동의 요건이 있어. 이때 동의 요건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또 3분의 2박자 환조 용량 2분의 1박자로 할 거야. 자, 수용 사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다 이렇게 갈 겁니다. 따라서요. 일단 환조 용량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꼭 이런 형태로 걸려요. 그 다음에 제한하면 3분의 2 이렇게 배워집니다. 제한하면 제자를 빨리 쓰다 보니까 제자를 빨리 필기하다 보니까 제한하면 제자를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지.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3분의 2가 나오잖아. 상당히 어거지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아재 개그치고는 봐줄만하다. 3분의 2 제한해서 제자 3분의 2.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방자치단체 등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등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건 2분의 1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 지방자치단체가 뭐냐면 이 방이 뭐냐면 지방이 반절을 뜻하는 말이에요. 지방 반절 지방 너무 어그지? 반절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그냥 제한하면 몇 분의 몇? 3분의 2. 환조 용량하면은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다시 환지 방식 이런 말 나오면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가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 3분의 2 2분의 1. 수용 사용 방식 3분의 2 2분의 1.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절반 2분의 1 2분의 1. 잘 봐야 돼.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 있죠.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은 토지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 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를 말하는 것이죠. 잘 봐야 돼요. 잘 보는데 자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이게 밑와 고야 가장 기본적인 이 시험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됐고 이걸 또노로 바꾸면 안 돼요. 플러스라는 말은 양쪽 다 충족해야 되니까 앞에서도 충족, 뒤에서도 충족. 둘 다 충족해야 돼. 이해할 것 없어. 이제 그렇게 듣기만 해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야. 우리 성성 1주기에서 지금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봐봐. 성성 1주기에 이게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봐. 그 다음에 여기에 1,000명 있다고 해봐. 1,000명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다 하면은 이거 A라는 사람 빼고 이 사람들만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토지 면적 3분의 1을 갖춰야 된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는 A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충족해야 돼. 그래서 이 사업은 A 빠지면 절대 안 돼. 그런 말이야. 나중에 이해하자고. 그거 다 계산 문제까지 해요. 계산 문제는 삼순환에서 갈 거야. 자,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응? 계산 문제도 쉬운 문제 나왔으니까, 이 분수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계산 문제까지 나와. 응용 들어가가지고. 기대해도 괜찮아. 엄청나니까. 완전히 이해를 해줘야 돼. 자, 봐요. 앞에 거가 뭐다? 토지 면적. 뒤에 거가 뭐다? 사람 수야, 토지 수야, 총수.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해놓은 건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사람 수가 앞쪽이고 토지 면적이 뒤쪽이다. 그러면 지금 뭐를 알 수 있냐면 도시개발 사업은 면적 위주로 일단 사업을 진행시키고 일단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집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람 수 위주로 정비 사업을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야. 내용 자체가. 왜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토지 면적이 뒤쪽이라고. 그러니까 뒤바뀌면 절대 안 돼. 도시개발법이 먼저요? 정비법이 먼저요? 도시개발법이 먼저요. 면이 앞쪽이지, 면이 앞쪽에. 미치겠어. 어디가 틀렸는지, 이거 뒤바뀌면 어디가 틀렸는지 또 모른다고. 면이 앞쪽이잖아, 면이.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먼저니까 면이 앞쪽에 면적이 앞쪽이요. 상상에 관련은 없지. 사람 수가 뒤쪽이고. 웃을 때 같이 웃어야 돼. 자, 그런데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렇게 여기까지 맞춰야 재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춰야 재수가 있다. 여기까지 맞춰야 재수가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한과 수용 사용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민간 시행자만 해당 사항이야. 오늘 저 시행자 공부해야 돼요. 민간 시행자한테만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이 필요한 거지. 저걸 갖다가 무슨 놈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기 천안시에서 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건 없어. 자, 여기까지 맞춰야 재수가 있다 해서 재수, 제한한다, 수용 사용 방식이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민간 시행자만 동의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땡에 걸려버린 거야.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시행자는 공공과 민간 시행자를 반드시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시행자를 다 이루지는 못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민간 시행자가 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때는 일정한 동의 요건이 필요한데 요게 토지 면적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 이걸. 자, 잠깐. 다른 건 전부 다 일정한 동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니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만 받으면 돼요. 이런 건. 그런데 민간이 하겠다 할 때는 자기 땅 들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갖다가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벌써 도시개발 구역 내에 우리 땅이 한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고. 우리 땅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타인의 땅이 여기에 많이 있으면 안 되지. 3분의 2 이상이 우리 땅이 있어야 나머지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민간이 들어갈 때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에 걸립니다. 단순 동의해가지고는 안 돼,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절반 이상의 동의 얻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 자, 다시 한번. 자, 좋아. 서서히 머릿속에 정리하고. 제한하면 무조건 몇 분의 몇? 3분의 2. 환조 용용하면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 하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맞춰야 재수가 있다. 제한과 수용 사용 방식은 민간만 해당 사항이다라는 거. 요 정도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동의요건 이걸 잡아주셔야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외우려고 제가 한번 체킹을 했고, 자,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야. 어디를 보냐면 309쪽을 봅니다. 309쪽. 자, 일순환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만 공부합니다. 309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개발계획의 내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와요? 자, 잠깐만 여기 한번 봐봐. 우리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개발계획인데
그러면 이제 성성 1지구에서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시행자는 거기 토지 소유자가 된다. 조합을 결성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 미리 나와야 된다고. 거기에 개발되면서 이제 초등학교 하나 집어넣겠다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이게 쭉 나와야 돼. 이게 개발계획이야. 그러면 개발계획 내용이 뭔가를 보는 거야, 지금부터. 자, 개발계획 내용에 0, 2번 밑줄 쫙 긋고. 자,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지금 나오는 불그스름한 부분들 있죠? 이게 개발계획 내용이요. 그러면 1호부터 시작해서 한번 넘겨봐. 310조까지. 310조까지 쭉 보면 거기 17번까지 이렇게 쭉 나오지? 이런 내용까지 시험 문제 나온 사례가 있다. 어떻게 나왔느냐? 다음의 내용 중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와, 미치는 거야, 이제. 이거 보고 펼쳐놓고 정답을 골라도 한 2, 3분 걸려. 한 5분 걸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맞춰야지? 네, 맞춰야 돼. 포인트는 묻고자 하는 요지는 있을 거라고. 그게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냐고 나오냐면, 여기에 실시계획에 포함돼. 지구단위 계획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상세한 계획을 갖다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 이게 실시계획에 나온다고. 실시계획에 포함돼. 근데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쭉 해놓고 지구단위 계획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뭐고 실시계획의 내용이 무언가를 아는 거, 이해하고 있느냐를 질문한 거지. 근데 마구잡이로 이해하지 않고 보면은 와, 이걸 내용을 다 외워야 되네 이렇게 된다고. 실질적으로 외우는 건 아닌데. 자, 봐봐. 개발계획의 내용은 도시개발 구역에 있어서의 계획이야. 이 여기에서 하겠다는 이 계획을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준 말. 그래서 큰 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틀을, 방향을 제시하는 이 청사진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시계획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이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에서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거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느냐 해서 된 거야, 이게. 근데 출제자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출제했는데 우리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은 무지하게 어려워. 이걸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다 외우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놓아두고 자, 쭉 한번 눈여겨보기만 해요.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찾아봅니다. 309쪽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쭉 봐요. 지자로 시작하는 말이 없죠? 자, 넘어가 봐봐. 310쪽까지.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없지? 없어요. 다시 원위 취해가지고 309쪽을 보니까 거기에 개발계획 내용에서 다만 동글배기 치고 별표 딱 치고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밑줄 그어야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쭉 밑줄 그어요. 밑줄 그어놓고 그 부분이 별표입니다. 다만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만, 원래 이렇게 많은 내용이 개발계획 내용이 먼저 나와주고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수임순 이걸 잡아갈 거야. 기수임순 첫 순환에서는 이거 잡아. 기수임순만 잡아야 돼. 이건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기수임순 한번 잡아갈 거야. 제일 밑에 13번. 자, 13번부터 16번까지 묶어놓고 자,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기수임순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구역 지정하기 전에 나와야 하는 개발계획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구역 지정한 후에 나올 수 있는 개발계획 4가지가 기수임순이 있다. 기수도 나중에 임신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13번 봐요. 우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밑줄 그어야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네모 딱 엮고 기자 동그라미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이라 해서 비용부담계획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안의 지역이야. 밖의 지역이라고. 안의 지역은 미리 다 나와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 어떤 한이 있더라도 미리 나와야 돼. 구역 지정하기 전에. 밖의 지역이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런 내용, 여기에서 도로를 연이어주겠다 했는데 어머, 변경 때문에 이게 8차선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4차선으로 뚫리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4차선으로 받아줘야지. 이 받아주는 게 뭐 8차선으로 했다가 이게 변경되면 4차선으로 변경됐다면 4차선으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여기에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기반시설만
기자만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기수임순 잡아갈 거예요. 자, 310쪽 갑니다. 310쪽을 보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밑줄 긋고 거기까지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밑줄 그었어요. 자, 두 번째 줄 가로안을 봐봐. 가로안. 토지 등 이렇게 나오죠. 토지 등에 밑줄 긋고 세부 목록 밑줄 그어요. 세부 목록 밑줄 그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14번은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 광어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걸 토지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주죠?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거기에서 숫자에 동그라미 딱 쳐요. 숫자. 기수 임순에서 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임대주택 밑줄 두 줄 그어요. 임에 동그라미 딱 치고 가로 열고 닫고 두 번째 줄 건설 계획 등 밑줄 그어요.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까지 밑줄만 긋고 자, 임대주택 그거 이제 다시 임대주택 네모였고 임에 동그라미 칩니다. 기수임수 갈 거야. 자, 16번을 보면 순환개발 네모 엮어놓고 순에 동그라미 칩니다.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밑줄 그어놓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는데 순환개발 잡아가면 됩니다. 저 따르세요.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이 나올 수 있다.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기수 임순, 기반 시설, 수용 사용, 임대주택, 순환개발. 요게 이제 각종 변경 때문에 그래요. 변경 지정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구역 지정한 후에. 다시 따르세요.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개발 계획 수립 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네 가지 기수 임순, 기반 시설, 수용 사용, 임대주택, 순환개발. 이거 순환개발이 뭔지 이런 거 다 할 거야. 놓아두고 이 순환에서 다 들어갈 겁니다. 지금 어디 보냐면 310쪽을 딱 봅니다. 밑에 보면 다른데 이제 타치하면 안 돼. 자,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 나오죠. 자, 양가로 1번을 딱 보면 광역도시계획 등에 부합한다라는 표현 나와요.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자, 여기부터 밑줄 그어요.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에 밑줄 그어놓고 조그만하게 별표 한번 딱 치고 별표 쳤어요? 자, 잠깐만. 우리 천안시에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있다. 광역도시계획에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천안시 인구를 갖다가 100만 도시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렇게 되어지면 100만 도시에 맞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어디에 부합되게 수립하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무슨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자. 잠깐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서 이 개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한다. OX. X야. 관리계획 해당 사항 없어요? 기본계획 방향을 잡아주는 이 행정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돼야 돼. 이 개발계획 자체가 이 구역에서 도시개발 구역에서 방향 잡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관리계획이요? 관리계획으로 바꾸는 순간 틀린다. 자, 그 다음을 보면은,
그 정도만 놓아두고 오른쪽을 딱 봅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2절 이 말 나와요? 아, 제2절. 아, 2절 그 위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 밑줄 양가로 3번 봐요. 기능은 상호조화 이 말이죠? 밑줄 긋고 가로 열고 복합기능이라고 딱 쓰고 복합기능 이렇게 한번 딱 쓰고 복합기능이라고 딱 한번 쓰고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33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 딱 엮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 엮고 조그마한 게 별표 쳐요. 이걸 뭘로 바꾸느냐? 100만 제곱미터로 바꿉니다. 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100만 제곱미터. 이걸로 바꾸면 틀린다. 우리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 순환에서 정리를 할 건데 100만 제곱미터란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는 330만이다라는 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 구역에 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밑줄 쫙 꺼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밑줄 쫙 꺼놓습니다. 이게 바로 복합 기능이야. 여러 가지 기능이다. 자, 잠깐만. 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즉 100만 평, 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주거 기능 위주 아파트만 대량으로 지어서는 또 안 돼요. 여기에다가 각종의 이제 상가만 또 지었어도 안 돼요. 여기다 공장만 지었어도 안 됩니다. 여러 기능이 100만 평 즉 이상이라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여러 가지 기능이 이게 아파트만 지으면 베드타운이다 막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혼합된 복합 기능을 갖춰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지는 뭐냐면 신시가지가 복합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 면적이 얼마 이상부터는 반드시 복합 기능이 돼야 돼? 330만이야. 이게 100만 제곱미터로 고친다고. 큰일 납니다 이거. 그거 하나만 잡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들 갑니다. 밑에 이걸 갈 거예요.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왜 지정권자다? 구역을 지정하는 자다 해서 지정권자야. 왜 지정권자다? 구역을 지정하는 자다 해서 지정권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정권자 등 양가로 1번 지정권자의 네모 한번 딱 엮고 자, 반가로 1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밑줄 두 줄 긋고 원칙 맨 앞에다 이렇게 써야죠. 자, 지정권자 따라서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누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느냐? 1, 2번 딱 묶어놔요. 동그라미 1, 2번. 이걸 합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라고 한다. 시도지사 밑줄 두 줄 쫙 긋고 여기는 세종시장 빠졌죠 지금? 특별자치시장 요건 2030년도까지 해서 정부에서 지정해서 개발계획 수립해가지고 지금 신도시가 탄생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뭐 세종특별시장이 또 지정하는 그 안에 지정하는 건 없겠죠. 그래서 빠진 겁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어요. 여기 자치시장이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뭐 틀린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시도지사급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의미를 두지 말고 일단 시도지사라고 한다. 시도지사 밑줄 두 줄. 자, 동글배기 2번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이 천안시장, 청주시장을 얘기하죠. 그렇죠? 예, 여기는 천안시장을 얘기합니다. 대도시장이라고 한다. 대도시장 밑줄 두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을 합해서 저 따라서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러면 성성 일지구 지금 신시가지 개발되어지는 일지구 우리 거기 아파트 들어앉히자 하는 건 지금 천안시장이 지정한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또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친 경우 이렇게 나와주죠. 자, 이 부분에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친 경우 밑줄 그어놓고 도시라는 말을 지워요. 지워놓고 뭐라고 쓰냐면 시도 대도시로 고쳐놓습니다. 도시라는 말을 뭘로 바꾸냐면 시도 대도시라는 말로 바꿔요. 대도시 시도 대도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도시라는 말을 시도 대도시로 바꿔놓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 이렇게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자, 둘 이상의 밑줄
자, 가로 열고 시도라 한다. 시도 밑줄 그어요. 둘 이상의 시도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자 또는 다음에 세 번째 줄 맨 끝에 가로 열고 작은 글씨 대도시라 한다. 대도시 밑줄. 자, 그러면 어떻게 읽을 거냐면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밑줄 그어요.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관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쭉 밑줄 그어놓고 여기 한 번 더 밑줄 두 줄 그어요.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 부분 별표. 이 부분을 뭘로 바꾸느냐?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로 바꿔 시험 문제. 자, 잠깐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잠깐만요. 이 내용이요. 이게 도시개발 구역이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도도에 걸친다. 충청남도가 충청북도에 걸친다. 할 때도 시도에 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걸쳤을 때는 꼭 시험 문제가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쳐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잖아. 구역이 지정되잖아. 이건 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다니까. 이래 바꾸면 틀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누구 하나를 네가 면적이 가장 넓으니까 네가 해라 해서 정하는 거야. 자, 다시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면 어떻게 한다? 협의하여 정한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협의하여 정한다. 자, 따랐어요.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하여 정한다. 자, 잠깐만요. 여기 봐야 돼. 여기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쳤어요. 이렇게 되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어떻게 한다? 협의하여 정한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돼요. 다시 따라서요. 협의하여 정한다. 꼭 시험 문제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걸로 바꾼다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강조해도 또 틀려. 그래도 징그러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12쪽 단일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311쪽에 그러니까 12쪽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3번 나오죠. 제일 위에 나와요. 자, 원칙이라고 딱 써야죠. 원칙 써놓고 이거 별표 또 쳐야 되겠죠? 별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 앞에서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이 지정권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 이줄 거예요. 자,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 사유가 1, 2, 3, 4, 5 묶어놓고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국간 30점 잡아갈 거예요. 자, 국가 밑줄 그어놓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 밑줄. 국가가 실시 이렇게 잡아갑니다. 국의 동그라미 칩니다. 국가가 실시한다. 자,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죠. 관의 동그라미 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뭐 환경부 장관이 김포 한강 신도시를 한강 무슨 놈의 생태도시로 한번 환경도시로 한번 묶어보자.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교육부 장관이 대덕 연구단지를 교육연구 중심의 이러한 신시가지로 조성해보자 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덕 연구단지를 갖다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걸 뭘로 바꾸냐면 2번 잘 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걸 뭘로 바꾸냐면 관계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있던 거예요. OX. 그렇지, X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돼. 시도지사는 지정권자니까. 그래도 또 틀린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시행자 중 공공기관의 장 밑줄 그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그어요. 이걸 갖다가 기관장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건 정부 공공기관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SH공사와 LH공사가 있는데 LH는 공공기관장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SH공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공공기관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 가요? 네. 여기서 나오는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장이 아니고 정부의 공공기관장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한국이란 말이 들어간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무슨 수자원공사 이런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정부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칩니다.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죠. 제한에 동그라미 쳐요. 위에서는 요청이죠. 밑에서는 기관장은 제한입니다. 크로스되면 또 틀려요. 그렇겠죠? 자,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둘 이상의 도시가 아닙니다. 법조문은 잘못됐네요. 도시를 지워요.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도시를 지웁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정 못 봐서. 자, 도시가 아니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이 말로 바꿔놓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자, 잠깐만요.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쳤을 때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하여 정한다 걸리죠. 근데 협의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도청사, 시청사, 청사 하나가 어느 쪽으로 오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가 달라져 버린다. 활성화된다니까. 죽느냐 사느냐요. 협의 안 돼. 그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서로 배척하지. 니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우리 쪽에 중앙도서관, 도서관 쪽은 우리 쪽으로 와라. 막 이런 것들. 안 되지. 그러면 정부가 나서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옳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5번. 천재지변 밑줄 그어놓고 천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자, 국가가 실시한다. 국가가 실시. 그 다음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죠. 자, 이거 봐요. 행정기관장에 있어서 장의 요청이야, 제한이야? 요청. 이 선생님들 이거 제한으로 바꾸면 안 돼? 아무렇게나. 그 다음에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나오지? 제가 이거 이제 우리 이순환에서 이해하자고. 왜 꼭 여기 30만 제곱미터냐? 질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 그래, 안 하는 게 편하지. 질문했다고 해서 이해가는 것도 아니니까. 왜 이게 30만 제곱미터면 우리 이순환에서 이해하자고. 원래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이 30만이 되는 거야. 30만이 됐을 때 아파트가 2,000에서 2,500세대 남짓 들어오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대상 면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이게 30만을 하는 거야. 30만이 되어야 초등학교가 반드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의무적 수립 대상 면적,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 그러니까 어느 도시개발 사업이 됐다면 이 지구만 계획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봐봐,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이 나오잖아. 그래서 좀 이따 이거 할 거야.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 말에 막 걸려. 이게 복선이 여기서 깔아주고 있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 그런 거와 관련이 있구나. 지금 이해 안 가니까 듣기만 해. 그냥 사치스럽게 이해해. 처음에 공부하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기관장입니다. 이 정부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공공기관장,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장 이렇게 나오죠. 정부 출연기관장 뭐냐 누구냐 다 나와. 이따 할 거야.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의 제한입니다. 제한. 여기서는 제한이죠. 물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계획과 밀접하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친 경우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안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쌈박질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천지지변입니다. 천지지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요. 국관 삼시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5가지. 국관 삼시천. 국가가 실시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요청. 국관 삼시천.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 의 제한.
국관 삼시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협의가 안 된다. 국관 삼시천 천재지변에서 국관 삼시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5가지 국관 삼시천 국관 삼시천 자, 다른 건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순환으로 돌립니다. 313쪽 갑니다. 자, 313쪽에 제일 밑에 하단 부위를 봐요. 양가로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라는 표현 나와요. 자, 밑줄 그어놓고 제한의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제한의 동그라미. 쳤어요? 잠깐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제한도 있고 요청도 있으니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일 밑에 313쪽 제한자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휴한 시행자 밑줄 2줄 그어놓고 별표 크게 딱 치고 이건 시험 문제 한 번 나오면 안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나와 속 없이 참말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휴한 시행자는 이렇게 나오죠. 시행자는 해놓고 다른 거 이제 볼 것도 없어요.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읽으면 뭐해? 314쪽을 갑니다. 한 장을 넘겨서. 자, 제한 시행자는 314쪽 제일 위에 보면 가로 닫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기서도 밑줄 그어요.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밑줄 쫙 그어놓고 제주도 도지사는 뭐 시장군수구청장 할 일을 지가 다 하니까 자치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자한테 하는 겁니다. 하급행정처한테 제한한다.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제한의 동그라미 딱 칩니다. 쳤어요? 다른 거 지금 보지 마세요. 예, 반가로 2번을 딱 봅니다. 민간 시행자의 동의요건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다시 거기 읽어보지 말고 제한하면 무조건 몇 분의 몇? 3분의 2. 제한하면 몇 분의 몇? 3분의 2. 환조 용량하면 몇 분의 몇 박자? 몇 분의 몇 박자?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나와요. 자, 민간 시행자의 동의요건 2번에 밑줄 쫙 그어놓고 별표를 하나 딱 치고 별표를 칩니다. 별표 쳤어요? 자, 조합을 제휴한 민간 시행자가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조합을 제휴한 민간 시행자가 밑줄 그어놓고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 대가로가 졸리면서 들으면 대가리로 들립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고 저 대가리라고 한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대가로 닫고 위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밑줄 2줄 자, 조그마하게 별표 이 부분이죠.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지상권자 포함이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지상권자 포함이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온다. 자, 그 정도만 지켜놓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비용부담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부담에 밑줄 한번 딱 긋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밑줄 그어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상 제한자, 요청자가 있으면 제한자나 요청자와 협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항상 관용적으로 이렇게 뜹니다. 부담시켜야 한다. 원칙적인 부담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켜야 한다면 틀려버립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정도만 체킹하고 오른쪽에 315쪽 갑니다. 오른쪽에 지정의 요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양가로 3번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요청의 동그라미 한번 딱 칩니다. 요청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쳤어요? 자, 315쪽을 딱 보면 절차에서 자,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밑줄 바로 밑에 줄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다른 건 읽는 거 아니야?
자, 이 내용이에요. 다시 봐요. 지금 한 게 이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이렇게 구역 지정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하면 이런 자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내용 됐어요? 그 정도야. 그 정도. 자, 넘어가서 318쪽 봅니다. 다른 거 보는 거 아니고. 거기에 318쪽에 지정 절차라는 표현 나오지요. 나와요. 자, 지정 절차에 밑줄 그어놓고 지정 절차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이렇게 써놔야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이렇게 써놔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써놨어요? 자세하게는 이거 3순환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건데 뭐 꼭 봐야 될 것은 꼭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자 갈 건 뭐 이런 거 안 읽어보고 시험자 가도 괜찮은데 우선 지정 절차에서 양가로 1번 기초조사라는 표현 나오죠? 타이틀만 밑줄 그어요.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319쪽에 주민 등 의견 청취 나오죠?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자, 321쪽을 봐요. 321쪽을 보면 양가로 3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렇게 나와요. 자, 심의라는 말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밑줄 그었어요? 322쪽 보면 양가로 4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에서 나오죠? 고시 및 공람이라는 말에 밑줄만 그어요. 안 읽어봐도 좋아요.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323쪽에 지정효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요? 지정효과에 네모 딱 넣고 2번 별표를 딱 쳐요. 별표 칩니다. 제가 하자는 것만 해야 돼. 자, 동물백 1번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간주라는 표현 나옵니다. 나와요? 자, 도시지역 네모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였고요.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밑줄 긋습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네모였고 놓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였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였고요. 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도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봐요. 자, 잠깐 여기 봐주셔야 돼요. 잠깐 여기 봅니다. 여기 제 설명 잘 드려야 돼. 나 이게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강조하는 것 참 강조하는 것만 또 나와. 이뻐 죽겠다니까. 자, 우리 판교 신도시에 계획관리 지역이 원래 이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딱 지정해버렸어. 이 지정하면 이 계획관리 지역은 뭘로 보냐면 도시지역과 뭘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이렇게 구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것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시 갑니다. 판교 신도시 계획관리 지역이었는데 동탄 이기 신도시 계획관리 지역이었어요.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순간 이 구역은 이 계획관리 지역은 뭐와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뭐와 뭘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뭐와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잠깐만요. 또 대답 못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다 배웠는데 맨날 이런 것만 배웠는데 이 전 시간까지 대답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응? 해야지? 봐요. 계획관리지역을 이렇게 도시적으로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 바꾼대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원래? 봐, 그러다니까 대답 못 나오잖아. 맨날 이것 가지고 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 가지고 한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공부 계속 했는데. 눈 좀 떠봐. 이제 2교 시체 끝나가. 아직 마치 수업 이제 끝나는 것처럼. 멀었어? 절반도 안 왔어, 절반. 우리 이 지역을 이 도시적으로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꾼대야? 이거 계속 공부했잖아. 이런 것만 했잖아. 여태껏. 어떻게 바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야. 아이고, 나 미쳐버리겠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첫 번째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 용도구역, 세 번째 기반시설 맨날 이거 했잖아.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떻게 지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지 이렇게. 용도지구 어떻게 맞고?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어떻게?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지. 이 용도 지역을 이 용도 지역으로 바꾼다고 어떻게 한다고?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다섯 번째 나오잖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고,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지. 맨날 이거 가지고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지. 기반시설 중에 이걸 통과하면 도시군계획 시설, 이걸 따라 들어가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맨날 한 게 이걸 하니까 이걸 몰라 부르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해온 게 이건데. 그러니까 이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순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는 얘기는 도시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친다는 거야. 안 거친다는 거야. 그렇단 말이야. 안 거친단 말이오. 그러니까 특례지. 원래 용도지역 바꾸려면 거쳐야지. 그러나 안 거치는 거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준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요? 각종 이렇게 밀어버리고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지. 행위지하를 갖다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지멋대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이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이런 것 가지고 한 거예요, 이해를. 나는 이해시킨다고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전혀 못해. 그러면 어떡하냐고, 지금. 하긴 한두 가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수람부터 하자고, 이해는. 그러니까 그 결정 절차를 거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도 이러한 해당 용도지역에 있어서 이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리는 말이야. 다시 구역 지정 딱 했어. 구역 지정하는 순간 뭐와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꺼지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24 봐요. 324 보면 이제 통보한다 이 말 나오죠? 통보한다 이 말 나와? 그래. 다 지정했으면 통보한다 해서 잠깐만. 이게 잘 봐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지금 거기에 도시개발법에서 이 구역 지정을 어떻게 할 거냐? 기초조사도 하고 그리고 심의도 거친다. 의견 정치도 하고 그러면서 다 지정했으면 통보하자 해서 326쪽에서 끝나지? 324쪽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끝나지? 자, 그러면 잘 봐봐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절차는 어디에서 규례해 놓고 있냐면 도시개발법에서 규례해 놓고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뜨느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말이야, 이게. 이게 또 왜 틀리느냐 하는 거야. 여기에 네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하고 뭐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이 계획에서 이런 계획은 잘 봐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자체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주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역 지정 절차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 이해 못할 거야. 봐봐. 도시개발 사업 하는 이 자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야. 나중에 이해하자고. 봐요. 구역이요? 이게 사업이요. 그렇지. 사업에 관한 내용, 이 사업에 관한 계획 자체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정, 이런 모든 절차는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규례해 놓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야. 일단 이게 구역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고. 따라서 구역 지정 절차는 도시개발법에서 지금 324조까지 규례해 놓고 있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게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나중에 이해합시다. 지금 이해 못할 거니까 325쪽 가요. 325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정 해제라는 표현 나오죠? 요건 이 순환에서도 강조합니다. 네모 딱 엮어놓고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지금 어디 가냐면 330쪽에 시행자 및 실시 계획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지우지 마세요.
자, 이따 하겠습니다.